존경합니다 여러분, 아하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하부장이 식당을 한다면 닭게장은 어떻게 끓일까? 육게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인데 솔직히 영상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이하고 맛은 차원을 넘어선 육게장입니다. 이 세상 육게장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맛을 한번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요리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스킬이 좀 들어가야지 어려운 거지, 사실 넣고 끓이고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라고 얘기했다가 괜히 잘난 척한다는 얘기 들을 수도 있겠네요. 이번 닭게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무입니다. 무채. 무를 이렇게 채쳐가지고요 6, 7cm 가량으로 요 정도 두께로 이렇게 썰었습니다. 200g입니다. 대파입니다. 반 갈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썰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봐도 이렇게 길게요. 아주 길게. 숙주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썰어가지고 100g 준비했습니다. 일단 메인 재료인 닭입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 토종닭으로 닭육수를 뽑아가지고 요리들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걸로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닭게장, 육게장 이런 건 팍팍 끓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닭육수를 뽑아서 하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귀찮기도 하고 이번엔 조금 다르고 색다른 방법, 언제는 안 색다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한 닭이고 중량은 850g 구호닭입니다. 가격은 3,500원 정도 합니다. 요거 한 마리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옵션입니다. 매운 게 좋으시면 청양고추 3개 그냥 크게 준비했습니다. 부추입니다. 진짜 아예 없으셔도 돼요. 그냥 이따가 준비해놓고 까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 말린 토란대입니다. 육개장이나 닭게장에는 토란대나 고사리 같은 게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안 넣으면 육개장이 아니다, 닭게장이 아니다 그러실까봐 10g만 준비했습니다. 말린 토란대입니다. 건 고사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g만 사용하겠습니다. 고사리하고 토란대는 안 넣으시면 안 넣으셨지 제가 특정 제품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마트 같은 데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봉지에 들어있는 데쳐놓은 고사리나 이 토란대도 마찬가지로 삶아놓은 거 그거를 사용하실 거면은 그냥 빼세요. 저도 이거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향이랑 그 맛이 완벽하게 다르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물론 거기 관계자가 계시다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랑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갖고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료 준비가 간단하게 끝이 났으니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사리와 토란대, 표고버섯은 그냥 팔팔 끓는 물 준비하셔가지고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이 상태로 두고 닭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만 불려주겠습니다. 닭 손질을 하겠습니다. 닭을 자르거나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 가슴살 가운데 꼬리 있는 부분에 가슴살 있는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골이라서 잘 잘리거든요. 칼로 안 하시고 이렇게 가위로 하셔도 됩니다. 가위로 적당히 갈라줍니다. 이 통째로 넣고 삶을 건데요. 반을 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솥에 잘 들어가서 육수 좀 잘 나오라고 그런 거죠. 닭 날개 있는 부분 요거는 잘라줍니다. 버려야 될 거는 바로 이 꼬리 있는 부분에 이 두꺼운 기름들 요거는 잘라서 지금 요 부분과 이 날개 자른 부분 닭 껍질을 손으로 해도 되고 가위로 해도 되고 싹 벗겨줍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잘 벗겨져요. 조금 남은 부분이 있으면 가위로 그냥 툭 잘라주고 이렇게 껍질을 제거를 합니다. 뭔가 좀 약간 왠지 보기가 좀 징그러운 것 같은 분들도 계실까요? 이게? 식자재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들 지금 껍질이랑 모아놓은 거 이걸 절대 버리지 않고 보관합니다. 이런 국밥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최고의 선물 될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다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거해뒀던 껍질입니다. 이 껍질을 그냥 골고루 펴서 여기다 놔주세요. 불을 켜주시고 집에 있는 중약불에서 골고루 펴서 이걸 구워줍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구우시면 돼요. 기름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구워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 혹시라도 너무 크게 잘라가지고 이게 좀 볶거나 기름 내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 분들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잘근잘근. 작으면 작을수록 기름이 나오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불은 센 불에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겉에 타면서 까만 기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닭기름을 누가 먹어 어떻게 먹어 라고 말씀하시면 전 드릴 말씀이 없는 게 그럼 치킨 못 드시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잘 끓여내도 그 위에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남게 끓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있어요.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 작업은 필요한 겁니다. 약한 불이고 수분이 많지도 않아서 기름이 사방방방 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기름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조금 더 스피디하게 나온 기름에다 이걸 튀기듯이 끓여주면 되죠. 요새는 KFC에서 보니까 아예 닭껍질만 가지고 튀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만큼 기름이 나온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보통은 이렇게 닭을 튀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이런 식으로 갈색, 진한 갈색이 나오면 됩니다. 지금 기름이 상당히 많죠? 기름을 사용할 거라서 이거를 거름망에다 걸러가지고 기름을 완전히 깨끗하게 아낌없이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도의 기름 양이면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껍질만 빼서 기름의 양이 얼만큼 나왔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같이 2테이블스푼 나왔네요. 이렇게 2테이블스푼 나온 기름을 저는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잠깐 덜었던 거고 설거지하는 귀찮으면 무릅쓰고 보여드렸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불을 켜주시고 중약불 다진 마늘입니다. 2테이블스푼입니다. 굵은 고춧가루입니다. 3테이블스푼입니다. 이걸 잘 볶아줍니다. 센 불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고춧가루가 타면 끝이에요. 고춧가루를 아예 볶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고춧가루와 기름을 잘 섞어준다 요 정도만. 그러니까 아예 자신이 없으면 중약불도 아니고 약불로 하시면 되겠죠.
볶아주는 거 오래 볶으실 필요 없이 마늘 향이 잘 나올 정도로만 볶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고추 마늘 기름입니다. 이거를 옆에다가 잘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마늘이 잘 볶인다는 거는 그냥 하얗게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물을 저는 2.5리터를 준비했습니다. 2.5리터에 아까 껍질을 벗긴 닭을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닭뼈가 부서지거나 뭐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요. 이따가 어차피 발라내야 되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차가운 물에서부터 끓여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 정도 끓는 정도, 막 올라오는 정도로요. 이렇게 해서 30분에 끓이겠습니다. 혹시 너무 많이 쪼는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따가 물 보충하고 하면 돼요. 많이 쫄았다는 건 그만큼 액기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물 추가해가지고 하셔도 되니까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저랑 솥과 불의 화력,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요. 거품 같은 거 꼴보기 싫으시면 조금씩 건져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집에 이런 게 있다, 통마늘, 마늘의 향이 좋다, 안 넣으셔도 돼요. 닭만 넣고 끓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게 좋아하시면은 한 10개 정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 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이 많죠? 사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까 썰어놨던 무입니다. 원래 알고 계시는 닭게장이랑은 상당히 많이 다를 것입니다. 평범한 것들은 다른 분들이 맛있게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팁을 더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을 중약불로 해줍니다. 200g 무에 중약불, 소금, 고운 소금이요. 뭐 맛소금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고운 거 1티스푼 넣어줍니다. 제일 먼저 이 간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볶지도 않고, 왜? 이래야 물이 나오면서 무가 좀 잘 볶여요. 안 그러면 물이랑 기름 넣고 볶아야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무 자체에서 물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불은 중약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름은 식용유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1테이블스푼입니다. 다진 마늘입니다. 2분의 1테이블스푼입니다. 요거는 좀 옵션일 수 있으나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들깨가루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껍질 깐 거예요. 껍질 안 깐 거면은 그냥 안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섞으면서 볶아줍니다. 다 아시겠지만 무나물입니다. 무나물. 여기다 미원이나 다시다 같은 거 슬슬 조금만 풀면은 아주 기가 막힌 무나물이 되죠. 육개장이나 닭게장 이런 데는 무가 안 들어가는 집이 보통일 텐데요. 저는 넣어요. 정해져 있는 건 없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경상도나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다 다릅니다. 궁금하시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데는 정말 무만 넣고 끓이는 집도 있어요. 어떤 데는 파만 넣고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고사리 이런 거 다 넣는 집도 있는데 그거는 뭔가 전통식이라고 하는 것 같고 사실상 그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보면은 다릅니다. 무만 넣고 하는지 파만 넣고 하는지 등등등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게 없다는 거 편견을 깹시다. 요걸 볶아서 넣느냐 그냥 넣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의 맛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5분 정도 볶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잘 볶였습니다. 너무 많이 볶으면은 이따가 또 넣고 끓여야 되는데 거기서 다 죽이 돼서 없어질 수도 있죠. 볶아줘야 되는 상태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런 느낌으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끊어져도 되고요. 이게 아예 물러가지고 손으로 만졌는데 푹푹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볶으면은 실패. 그냥 무나물로 드시는 걸로. 요것도 따로 준비해 놓습니다. 타이머가 이렇게 잘 울었으니까 바로 불을 꺼주고요. 저는 아까 전에 닭을 뼈 있는 데를 가운데를 다시 한번 잘랐습니다. 뼈 부분도 가위로 잘 잘리니까 집에 솥이 크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작다면은 한번 잘라서 잘 잠기게끔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닭을 건져서 살을 발라내야겠습니다. 지금 닭이 울 때까지만 요거 불려준다고 했잖아요. 잘 불어졌고요. 다 그냥 차가운 물에다 한번 헹궜습니다. 그 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고버섯을 얇게 썰어줍니다. 토란대도 겨우 10g인데 한 5cm 정도, 4cm, 5cm 정도로 썰어줍니다. 같이 두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고사리도 썰어줍니다. 이걸 통으로 먹으면 그냥 닭도리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살을 뼈와 분리해서 살만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 요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 요번에는 왜 닭가슴살을 따로 나중에 해가지고 촉촉하지 하게 않고 처음부터 같이 넣고 삶았냐? 그거는 육수에다 힘을 주고 싶었던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조그만 육개는요 사실상 닭가슴살을 어떻게 해도 뻑뻑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웬만해선 뻑뻑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했습니다. 모조리 손질을 해서 바로 끓여보겠습니다. 집집마다 만들어진 육수의 양은 다를 것이나 어찌됐든 이 뽀얗게 나온 육수를 계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4컵이 나왔습니다. 설거지라는 번거로움을 뒤로 하고도 계량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늘은 그냥 버리겠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이렇게 뽑은 육수 4컵을 부어주고 그냥 물 4컵을 붓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끓고 나서 할 거 뭐 기다릴 거 그런 게 없이 바로 고사리와 표고버섯. 안 될 것 같은데? 물 10컵입니다. 10컵. 10컵이에요. 닭고기 찢어놓은 겁니다. 이따가 저는 고명을 좀 할 거라서 고명할 거 조금만 빼놓겠습니다. 이런 봉지 같은 거에다가 덮어놓으시거나 봉지에다가 이렇게 좀 따로 쌓아놓으시면은 색깔이 변하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닭고기를 모조리 넣어줍니다. 물을 타서도 이 닭고기에서 다시 또 맛있는 맛이 쭉쭉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준비했던 대파 그리고 고추까지 모조리 넣고 양념도 바로 하겠습니다.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고운 고춧가루 4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진간장입니다. 국간장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3테이블스푼, 저처럼 진간장 그냥 사용하실 분들은 4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청주입니다.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미림으로 대체하시는 건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4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아까 볶아놓았던 무 지금 발견했습니다. 이거 까먹었으면 저 울었을 거예요. 이 영상 못 올렸어. 넣어줍니다. 같이. 아까 뽑아놓았던 고추마늘 기름입니다. 닭고기 기름으로 만들었던 거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4테이블스푼
2스푼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끓여줍니다. 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죠? 다 아시겠지만 아부장이 가장 사랑하는 마법의 백색가루와 마법의 황색가루가 안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확인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하고 이따가 추가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닭고기 찢을 때 닭고기의 기름을 먼저 잘라가지고 제거를 해서 찢을 때도 굉장히 간편했고 이 안에 닭껍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드실 때 조금 더 깔끔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아, 쟤 저거 까먹었다. 저거 또 까먹었다. 숙주죠, 숙주. 까먹은 거 아니고요. 숙주는 먹는 좀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끓기 시작하면 불을 살짝만 줄이고 너무 살살 끓어오지 않게 이 정도로 뽀글뽀글 끓어오를 수 있도록 파가 숨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끓이기 위해서 일단 15분을 타이머를 맞춰놓고 끓여보겠습니다. 생기는 거품이 건지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끓자마자 건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눌러가면서 아니면 이렇게 섞어가면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일단 5분 정도 끓이신 다음에 그래도 건져내고 싶은 기름이 있다. 그럼 그때 건지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일부러 닭을 기름을 만들어서 고추마늘 기름을 집어넣는데 처음에 끓일 때 나오는 거품을 가지고 다 건져버리면 그 기름의 맛이 국물에 녹아나지도 않고 다 건져져 없어지기 때문에 기름을 나중에 조금 건지게 되더라도 기름 맛이 국물에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파가 숨이 잘 죽을 수 있도록 계속 끓여주세요. 육개장을 끓고 있으니까 그게 끓고 나서 맛있게 먹는 법. 숙주를 먹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아예 국에다 숙주를 넣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숙주의 그 향이 굉장히 강력해서 딴 걸 다 죽여요. 숙주를 처음부터 같이 넣고 끓일 거면은 저렇게 끓일 이유가 없어요. 다 그냥 같이 넣고 끓이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이래저래 좋습니다. 아부장이 장사를 한다면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를 많이 알려드리면서도 혼자 불안해하는 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영상이 지루해지진 않을까? 알려주면서도 이런 걱정을 해야 되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식용유를 1테이블스푼입니다. 집에서 하기에는 살짝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연기가 날 정도로 팬을 좀 달궈주시고 전 여기다 숙주를 50g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 진간장 1티스푼 집어넣고 이렇게 불을 붙일 거예요. 얼마나 볶느냐? 딱 10초. 7, 8, 9, 10 됐습니다. 끝이에요. 이대로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별거 없죠? 타이머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불 끄기 전에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자면 그만 꺼도 돼요. 야채랑 익은 정도는 완전히 완벽하고요. 일단 불을 꺼놓고 파가 이렇게 색깔이 좀 변하면서 좀 힘이 좀 없어지고 이 아까 전과 냄새와 그 색감 같은 게 많이 변했어요. 지금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고 색깔은 죽여요. 간이 어떤지 일단 살짝 싱거운데 간이 잘 맞고요. 맛있습니다. 저는 좀 짜게 먹는 편이라 싱거운 거지 보통 맞을 것 같아요. 요대로 그냥 드셔도 자연의 맛을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맛있는 맛일 거예요. 왜냐면 제 입맛에도 지금 맛있거든 사실상. 오늘은 다진 마늘 같은 거를 일부러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국물에 넣었고 기름에 넣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뭐냐, 제가 사랑하는 마법의 백색가루. 제가 장사를 한다면 이 맛으로는 많은 손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물론 제가 마케팅을 뭐 자연의 맛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겠죠. 하나의 그냥 가능성일 뿐이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먹였을 때는 아 너무 자연의 맛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맛은 솔직히 진짜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참고하셔가지고 조미료는 취향입니다. 하지만 내가 장사를 할 땐 그렇게 안 할 거야. 마법의 황색가루 1테이블스푼과 마법의 백색가루 1티스푼을 가차없이 넣겠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조미료를 넣기 싫으신 분들은 숙주까지 같이 넣고 끓이시면은 뭐 안 넣으셔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맛은 있으니까. 잘 섞어서 이렇게 힘들게 끓인 닭게장의 맛을 다시 한번 사람 잡는 맛이 됐습니다. 이야. 미쳐버렸네. 아까 전에 자연의 맛 때문에 느낄 수 없었던, 오히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미료를 안 넣어야지 본연의 재료의 맛을 그대로 느끼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안 넣었을 때 밍숭맹숭해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맛들이 오히려 넣으면서 그 감칠맛이랑 재료의 맛들이 도드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못 느끼는 것도 있지만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표고버섯의 향도 좀 강해진 것 같고 대파와 육수의 그 맛이 더 느껴져요. 조미료를 넣었으니까 그렇겠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기분 탓입니다. 어쨌든 마법의 가루는 맛있다. 제 결론입니다. 바로 담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담을 것입니다. 가서 담아 올 건데요. 하나는 미리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해 두신 그릇에다가 생숙주를 30g에서 50g을 넣습니다. 데치거나 익히지 않은 그냥. 그리고 요걸 팔팔 끓여서 끓을 때 뜨거운 거를 여기다 부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다가 육개장을 담고 아까 볶은 숙주를 집어 넣어갖고 오겠습니다. 바로 와서 맛이 어떤지,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맛이 계속 변하죠. 점점 쌓이는 거지.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바로 이 숙주를 불에 붙여서 약간의 불향을 낸 그런 버전이고요. 하나는 생숙주에다가 뜨거운 국물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두 가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를 것이에요.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아니 맛은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만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섞는 거, 생숙주를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숙주가 아삭아삭하게 익어 있어요. 제가 숙주를 넣고 끓이지 않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숙주가 좀 아삭아삭하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숙주의 아삭함이 넣고 끓이면 아예 없는 정도가 아니고 숙주가 막 물컹물컹 씹기 싫은 그런 식감이 나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숙주를 사용을 안 하는 집을 가면 갑니다. 자, 국물이 어떤지. 뭐 중요한 건 국물이겠죠. 기가 막히네요. 숙주의 향이 은근하게 나와 있고 이 무도 부드럽게 맛있게 씹히고 숙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삭아삭 씹히는데도 덜 익었다는 느낌 1도 없어요. 다 익었는데 아삭아삭함.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토란대
적당해요. 제가 원래 고사리는 하루 정도 불려놔야 되는데 미리 생각을 못했던지라 아까 전에 뜨거운 물에다 좀 불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됐을 것 같아요. 고사리는 질겨요. 고사리 쓰려면 미리 하루 정도 불려놓고 써야 돼요. 고사리는 별로인 걸로. 토란 때는 고사리의 향이 그렇게까지 우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이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그냥 해보시고 싶은 분,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거는 숙주를 먼저 한 입 먹어보고 간장에 그을린 식용유와 숙주의 맛이 그냥 숙주만 먹어도 맛있죠. 아주 맛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다 잘 넣어서 다시 지금 넣기 때문에 국물의 차이는 그렇게 없지만 이 국물과 숙주를 함께 먹었을 때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국물과 숙주를 함께.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제가 장사를 한다면은 솔직히 암만 귀찮아도 이렇게 볶아서 얹어줄 거예요. 볶아서 밑에 깔든가 얹든가 뭐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알아서 하겠지만 확실한 건 센 불에 10초 정도 볶아줄 겁니다. 확실히 그 향이랑 들어오는 게 맛이 굉장히 다르고 굉장히 기분 좋은 맛이 나요. 되게 맛있는 맛. 얘랑 국물의 차이는 맛이 느껴집니다. 얘는 숙주 향이 생숙주를 미리 넣고 기다렸다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숙주 아삭함도 잘 씹히고 맛있습니다. 아주 숙주 향도 나고요 잘. 얘는 반면에 볶은 거를 위에 얹었다가 이제 넣은 거잖아요 국물에다. 그래서 국물에서 숙주향이 거의 나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걸 좋아하는 거는 취향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예요. 저는 그냥 끓이고 숙주는 볶아서 얹는 걸로. 기가 막힙니다. 계속 들어가요. 지금 맛만 보고 하려는데 맛있어. 닭고기도 국물이랑 닭고기랑 씹었을 때 확실히 더 풍미가 좋아지는 그게 나네요. 너무너무 맛있고 언제나 제가 하고 제가 맛있어서 사기꾼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뭐 맛있습니다. 맛있는 거 어떡하라고.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 아유 좋아.